네, 나오죠.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주제 자체가 신박하네요. 너무 좋아.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여기는 지금 AI ML도 있고 웹모바일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서버에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세션을 준비할 때 모두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잘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골라본 게 우리나라는 왜 자바 스프링 공화국일까라는 주제예요. 저는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나사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명히 틀린 거나 잘못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그 백엔드를 다루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을 또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자바랑 스프링 자체에 대해서 전혀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올해 중순쯤에 그 파이참 웹스톤 인텔리제이 만든 제트브레인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바라는 것에 한국, 중국 및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한국이 가장 처음 언급이 돼 있죠. 이만큼 많이 쓴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자바를 쓸 때 주로 어떤 걸 개발을 하냐라는 거에 대한 응답인데 이제 65%가 스프링 부트를 하고 42%가 스프링 MVC라는 거를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53%의 개발자가 자바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자바 공화국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IT 기업들, 흔히 말하면 이제 네카라쿠르 당토라고 해서 여기 있는 6개의 채용 공고들이 당근마켓을 빼고 제가 다 실제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왼쪽부터 네이버, 뭐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토스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전부 다 거의 자바, 코틀린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대사항이 아니라 우대사항인 거는 그 카카오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지원 자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을 써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여기서 좀 신기했었어요. 카카오는 왜 우대사항이지? 라는 의문이 생기긴 했는데 답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가 뭐길래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갔는데요. 자바는 일단 정적 타이핑 언어예요. 그러니까 C++ 이런 것처럼 자료형을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잡아낼 수 있는데 이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적 타이핑 언어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런타임에서야 에러를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컴파일 타임 에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다. 라고 저는 느꼈고, 2번이 플랫폼 독립적 언어라는 건데, 자바는 JVM이라는 것만 깔려 있으면은 자바 코드를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어요. 뭐, 우분투에 깔려 있든, 맥OS에 깔려 있든, 뭐, 윈도우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지금처럼 막 뭐, 도커, 이런 컨테이너들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분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JVM만 깔려 있으면은 어디선 실행할 수 있는 자바가 있네? 이런 점이 상당한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3번은 객체 지향 언어의 약간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자바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만 해도 제가 있는 소프트 학부 기준으로 먼저 절차 지향적 언어, C를 배우고 바로 그 다음에 자바를 배워요. 그래서 그 IT 학부 전공생들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쯤 자바를 맛보게 되는 사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발자 관점에서의 편리성. 뭐 C++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C나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를 저희가 쓸 때 할당을 받고 명시적으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서 얘가 알아서 메모리를 안 쓰면 즉각 회수해 갑니다. 물론 이렇다고
메모리 누수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명시적으로 해제해줘야 되는 C++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죠. 다섯 번째, 대규모 커뮤니티. 자바를 쓰는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한국 커뮤니티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규모가 왜 클지, 왜 큰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애초에 규모가 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야 되고, 그러면 그 사용자가 어떻게 많아졌을까 했을 때, 학교에서 자바를 많이 배우니까 그걸 쓰지 않았을까? 라는 그 정도밖에 제가 도달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많은 레거시 프로젝트들. 어, 일단 기존에 자바를 쓰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걸로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그 골칫덩어리가 위즈보스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위즈보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면 자바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위즈보스 할 때 썼던 자바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레거시 프로젝트가 레거시 프로젝트를 낳고 또 그게 레거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의 몸뚱아리 좀 더 불려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자바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에 대한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서 스프링은 뭔지 알아볼게요. 근데 스프링은 사실 백엔드는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뭐 프론트 하거나 AI ML 쪽 관심 있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와 마찬가지로 스프링도 저의 개인적인 추측에 따라서 왜 이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프링이라는 거는 그 JVM 아까 말씀드렸는데 JVM이 깔려 있는 그 상에서 그 JVM에서 그동안 언어로 만드는 서버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근데 스프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등장했던 서블릿 API라는 걸 살짝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스프링에 대한 설명이고 서블릿 API가 1996년에 나왔고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서버의 딱 근본적인 역할 요청 받고 알맞은 처리하고 응답 보내주는 거를 담당하는 거라고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살짝 긁어온 XML 파일인데 뭐 여기 init 파람 태그 있고 안에 파람 네임 있죠. 그 멤버 인서트.do 그러니까 멤버 인서트.do라는 패스로 요청이 오면은 아래에 있는 파람 밸류 이 파람 밸류 안에 있는 값이 패키지명까지 전부 다 명시된 자바 클래스명이에요. 그래서 멤버 인서트.do에 요청이 오면은 이 멤버 인서트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이거 담당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 자바 코드도 필요하지만 XML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별도의 웹 서버라는 게 필요해요. 보통 이제 톰캣을 많이 쓰는데 톰캣이라는 게 따로 필요하고 서블릿 API로 만든 자바 코드를 워라는 패키지로 패키징을 파일로 패키징하고 거기다가 올려서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서블릿 API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요청을 받고 응답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자바 코드만 쓰기도 힘든데 XML까지 관리해야 돼?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96년에 등장한 서블릿 API를 살짝 단점 해결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2003년에 나옵니다. 스프링 MVC라는 프레임워크가 2003년에 나오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블릿 API를 추상화해서 개발자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편리성을 증대시킨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스프링의 장점이 뭐냐? 일단은 뭐 안드로이드도 퀼트라는 걸 쓴다고 들었고 뭐 프론트엔드에서도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타입 DI 이런 것처럼 의존성 주입 자체를 스프링에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XML 관리가 필요 없어져요. 근데 물론 또 이제 XML로 관리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잘 못 느끼긴 해요. 그리고
스프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무수하게 많은 라이브러리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오픈 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스프링에서 만든 이제 스프링과 같이 함께 사용하라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스프링 포트폴리오라고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스프링 MVC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ar라는 파일로 패키징 한 다음에 웹서버에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특히 버전 때문에 호환성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는 잘 짰는데 라이브러리 버전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되거나 빌드가 안 되면은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더 편리하게 해준 게 스프링 부트다. 스프링 부트는 나온 지 진짜 안 됐죠. 2014년이니까 지금 8년째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MVC가 가지는 불편을 모두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 포트폴리오들 많이 긁어와 쓰는데 라이브러리들의 호환성 문제, 그 버전 문제는 일단은 다 관리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스프링 부트를 쓰면은 다른 라이브러리 긁어올 때 버전명을 명시 안 해줘도 돼요. 가끔씩 뭐가 잘못돼가지고 명시해줄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면은 거의 안 해줘도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서버의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웹서버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 파일이 아니라 자르 형식의 파일로 패키징하면은 이걸 그냥 실행만 하면은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스프링 MVC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해주고 뭐 웹소켓 같은 거 쓰면은 그런 거 설정해주고 이런 설정해줄 게 되게 많은데 스프링 부트는 그냥 어, MVC에 비하면 거의 한 10%만 노력을 들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짜자자작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즉 스프링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 쓸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이건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스프링 부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스프링 MVC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스프링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사실 스프링 개발자를 뽑는다 했을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트렌드 어떨까? 여기도 이제 저의 매우 주관적인 얘기가 들어있는데 IT는 정말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우리 라이브러리만 써도 뭐 한 달이면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업데이트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API 자체도 계속 디프리케이트 됐다가 뭐 새로운 버전 나왔다가 버전 관리를 꽤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트렌드로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자바 스프링 편해. 그래서 이게 대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즘 공고들을 보면은 코틀린이 살짝씩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바가 가진 단점들, 뭐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타입이 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자바는 이제 널 체크를 명시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데 코틀린은 뭐 널이 될 수 있다라는 타입 자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자바를 쓸 필요 없겠는데 코틀린이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코틀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뭐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좋은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그게 대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번째 게 이제 IT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매우 많은 비전공자분들의 등장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비전공자분들이 IT계에서 동사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IT 전공생들만 학교에서 수업으로 뭐 전공 지식 배우고 취업을 하니까 자바를 웬만큼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부트캠프를 가도 꼭 비전공자가 부트캠프를 가서 수업을 듣더라도 꼭 자바를 배우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바를 배워야 될까? 그러니까 자바를 애초에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IT 분야에 많아지니까 뭔가 자바의 인기도가 떨어지긴 할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가 상당히 많이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제가 원하는 기능을 제가 넣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그 코드 합쳐주세요라고 너무 쉽게는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포트폴리오에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하지만 뭐 노드.js, 뭐 장고 이런 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오픈소스가 많아지면은 스프링을 따라잡기는 이미 따라잡았다고 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변별력이 좀 더 사라진다? 스프링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프링 꼭 배워야 되냐? 이건 사실 정말 많이 저도 이제 뭐 회사를 딱 한 번 다녀봤는데 특히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스프링 꼭 배워야 돼? 특히 이제 백엔드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지금 채용 공고를 아까 네카라 쿠베 당토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네카라 쿠베 당토 내에서도 분명히 스프링이 아닌 다른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파트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카라 쿠베 당토가 아니라 요즘 새로 생겨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 어, 눈에 띄게 스프링을 쓰는 그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주관도 좀 들어있긴 한데 그 본인에게 맞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고 그거를 그 언어가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서버 프레임워크를 하나 딥다이브 한다면은 다른 거를 다른 언어의 다른 서버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뭐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꼭 스프링을 배워야 돼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다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안 돼요. 질문 두 개인데, 두 첫 개나 번째 있어요? 네, 네, 조금 작은 질문이고, 두 번째 거가 약간 좀 메인 질문. 첫 번째 거는 이제 좀 작은 질문은 글쎄 스프링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네, 그것도 스프링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좀 기업에서 이걸 썼을 때 이점이 있긴 한 건가? 그냥 되게 작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스프링이나 자바, 이게 좀 메인 질문인데, 스프링이나 자바 하면 멀티 스레드 환경이어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사실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을 막 되게 잘 구축할 정도의 실력이 없어서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상우님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다른 언어들도 스레드를 막 하나만 쓰진 않을 텐데, 자바가 실질적으로 더 다른 언어들보다 멀티스레드 환경을 쓰기에 더 유용한지,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자바가 더 잘 먹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상훈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정리 잘 했나요? 센센스한 거. 일단 1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발표 준비하면서 많은 레퍼런스 찾아봤는데 그 스프링 왜 유명할까에 대한 대답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문구가 없는 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서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데? 뭐 그걸로 짜면은 뭐 표준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전자정부 표준이라 해가지고 뭐 좋은 게 뭔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멀티스레드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룰 만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려면은 그만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해본 적이 없고 다만 근데 이제 그 자바라는 언어가 언어 차원의 스레드를 너무 강력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